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교수님 방금 아웃풋하고 히든하고 나누어서 설명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내용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히든 투 아웃풋에 있는, 즉 아웃풋 레이어 쪽에 있는 그 웨이트들을 어떻게 교정하는지, 백프랍을 통해서 교정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를 위해서,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 sensitivity 또는 뭐 sensitivity factor라고도 하는 이 개념, 그리고 델타 에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히든 레이어 쪽 다르고 아웃풋 레이어 쪽 다릅니다. 거의 동일하지만 살짝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아웃풋 레이어에 대한 sensitivity 그리고 델타 에러 이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신호 처리나 통신 쪽 이런 쪽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고요. 시그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J번째 그 히든 그 뉴런의 아웃풋을 우리가 ZJ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걸 우리가 이런 그림 말고 뉴럴렛스럽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뉴런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J번째 뉴런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웃풋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그리고 여기에 K번째 뉴런 그 출력값을 우리는 HK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 J번째 히든은 여러 갈래로 소위 값을 레플리킷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그게 J번째 뉴런이고 걔가 화살표가 이렇게 성게처럼 이렇게 나가죠. 그것이 여기에 있는 요 화살표들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가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가닥이에요. 얘는 K번째 가닥이고요. 아직 아웃풋 뉴런까지 안 갔습니다. 그 중간에 뭐 일종의 메타스테이트 같은, 메타노드 같은 것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SK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즉 K번째 출력 뉴런을 결국 계산할 텐데 그 K번째 액티베이션, HK라고 하는 걸 계산할 텐데 그 전에 중간 단계의 값을 우리는 명확하게 여기서 새로운 동그라미를 하나 빼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보면 이 SK란 무엇에 이제 약어냐면 K번째 시그널이라는 뜻이에요. 시그널이 결국 웨이티드 썸이었죠. 그럼 여기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K번째 히든 여기 오른쪽으로 그림을 좀 옮겨서 한번 보면 결국은 여기서도 입력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각각을 이제 표현한 것이 엣지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모든 뉴런들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엣지 위를 보면 이렇게 WKJ라고 써 있어요. 즉 여기에 시그널이 이렇게 플로우 하는데 그 위에 WKJ가 써 있다라는 것은 이 값하고 즉 ZJ하고 WKJ가 서로 곱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류하게 되고 이 합류점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맞게 되는데 화살을 그 의미는 여기서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물길로 생각하면 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합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메이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WKJ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결국은 이게 곱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여기 이미지너리한 거 플러스 1, Z0는 언제나 값이 1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웨이트 WK0일 텐데 뭐 당연히 이건 바이어스죠. 그래서 BK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죠? 대충 노테이션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뉴런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거 없죠. Weighted sum followed by activation인데 우리 지금 막 weighted sum 구했어요. 그걸 SK라고 했죠. 그죠? forward propagation 방향으로 볼 때. 그럼 이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통과시켜야 되고 그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시그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SK라고 하는 시그널이 시그마를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액티베이션 값을 얻게 되고 그때 이 노드, 이 시그널 노드는 우리는 HK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조금 더 그린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 다이어그램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제 알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가지
sensitivity 그리고 델타 에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ensitivity입니다. sensitivity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이에요. 에러 그레디언트인데 뭐에 대한 거냐면 WKJ.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W를 교정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교수님 왜 설명했죠? WKJ 어떻게 교정돼요? WKJ 빼기 에타에 이렇게 교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에러라는 것이 WKJ를 살짝 흔들었을 때 얼만큼 변하느냐, 얼마나 센시티브하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센시티브하냐, 그것을 이제 주는 것이 이 센시티비티 팩터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매우 중요한 퀀티티가 되겠죠. 이걸 알아내고자 결국 백프롭이고 뭐고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델타 에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자, 포워드 방향, 순방향으로 우리에게 시그널이 있다면 역방향으로는 델타 에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포워드 방향으로 쭉 웨이티드 썸 하고 액티베이션 하죠. 액티베이션 직전에 그 값, 웨이티드 썸, 그거 우리 SK라고 불렀죠. 요거. 근데 우리가 뉴럴렛이라는 게 회로 반도체 뭐 회로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럼 자 기억하세요. 순방향으로 신호가 쭉 들어와요. 그럼 요 웨이티드 썸 여기 SK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노드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그걸 잠깐 홀드하고 있으세요. 막 흘러간 다음에 역으로 에러가 막 올 거고. 그럼 역으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으로 방금 우리가 주목했던 그 SK라고 하는 이 노드 있죠. 이거. 거기에 역방향으로 지나가는 그 시그널, 그 신호, 뭐 whatever. 그거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델타 에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향으로는 시그널이요, 역방향으로는 델타 에러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델타 K번째 지나가는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는 역방향일 때 그 값이 델타 K라는 거예요. 순방향 SK, 역방향 델타 K.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렇고 이 델타 K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 너무 자명하죠. 순방향으로 SK라고 했으니까 역방향은 이제 얘를 이렇게 떨어주면 얘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거니까 순방향 뭐 SK 여기 써주면 되죠. 그죠? SK를 떨었을 때 에러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델타 에러고 우리 이 뉴럴 네트 측면을 보면 결국 같은 이 노드에서 순방향일 때 이 주인은 SK이고 역방향일 때 주인은 델타 K고 됐죠? 꼭 기억하세요. 매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센시티비티, 델타 에러 각각 기억해 주시고 센시티비티란 결국 W 교정할 때 사용되는 그 그레디언트 그 값인 거고 그다음 델타 에러란 순방향으로 특정한 요 동그라미에 아까 그 시그널 SK가 지나갔듯이 웨이티드 썸이 지나갔듯이 역방향일 때 그때 지나가는 값이 델타 K라는 거고 이거는 에러를 SK에 대해서 미분한 그 값이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가보죠. 시그널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쓰면 아주 예쁘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보면 자, 일단 여기 요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그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이 계란판 그죠? 이게 뉴런인 거고 안에 여기 시그널 구하고 여기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통과시키고 여기 액티베이션 구했죠.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최종 아웃풋이니까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어요. 여기 YK 여기 보면 모델 아웃풋 이렇게 흘려주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흘려주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흘려줘요. 그럼 여기 요 노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 개 들어오는 거 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특히 이 노드. 이 노드는 그냥 복제한 건데 요 노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 들어오는 거 하나는 HK가 흘러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 더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Y가 들어오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리드아웃해서 읽어보면 이게 에러 시그널 EK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역으로 이렇게 흘러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개념적으로는 뭐 매우 쉬워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전개할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 캘큘러스 시간에 배웠던 체인 룰하고 매핑이 됨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센시티비티 먼저 설명합니다. 센시티비티가 뭐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그새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자, 여기 WKJ라고 하는 웨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살짝 바꾸면 에러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거 우리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에러를 WKJ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캘큘러스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체인 룰로 얘를 매개 변수 SK를 써서 뽀갤 수 있어요. 자, 보면 그래서 써보면 WKJ는 매개 변수 SK
그죠? 그다음에 매개 변수 sk를 이렇게 나는 두 개의 팩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살펴보면 하나씩 이제 뭐그 그림하고 대응됨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sk라고 보면 에러가 sk까지 흘러가는 거, 그 값 곱하기 그다음에 sk로부터 wkj 흘러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뒤쪽에 아주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여기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이렇게 두 개의 팩터로 나누어짐. 이거는 체인 룰, 캘큘러스 미적분학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에러, 델타 에러 이 부분은 이제 세 개의 팩터로 디컴포즈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에러에 대한 거, 여기 에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러를 HK로, 여기에 HK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HK를 색깔을 바꿔서 HK를 SK로, 여기 SK로. 보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죠? 에러, HK, EK 이렇게 흘러감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 과정을 그냥 재미없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가지고 한번 매핑 해보면 각각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우리의 두 가지 주인공. 첫 번째는 여기서의 에러의 변화량, 즉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이거. 그죠? 첫 번째 주인공. 두 번째는 그 전에 여기에 흘러가는 에러값 델타 K.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각각 센시티비티와 델타 에러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수식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보죠. 자, 그래서 센시티비티 팩터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 정갈하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대로 매개 변수 sk를 이용해서 두 개의 팩터로 뽀겠어요. 자, 앞은 그대로 두고요. 뒤쪽을 보면 sk가 결국 웨이티드 썸이죠. 그죠? ZJ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그 우리 설명한 대로 결국은 SK라고 하는 것이 웨이티드 썸이니까 웨이티드 썸의 공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WKJ에서 미분해 보면 결국은 일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0으로 될 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J번째 히든에서 지금 우리 K번째 그 아웃풋 노드로 이제 흘러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많은 웨이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요거만 우리 KJ 요거만 지금 조금 중점 있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요 WKJ의 변화량, 에러가 요 WKJ가 살짝 흔들리면 얼마나 변하는지 그 센시티비티를 구할 때 우리는 놀라운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막 올 거고 그때 이 K번째 이 노드에 지나가는 그 값을 우리는 델타 K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의 값이 여기 이제 아까 입력으로 가했던 이 값이 이거 아니에요. 그 둘을 곱한 거 그것이 얘의 어떤 그 교정해야 되는 양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자, 일단 이 ZJ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여기 들어가는 입력이죠. 우리 포크레인하고 나노로봇 이야기했죠. 포크레인 교정하려면 이게 미터 단위로 움직이니까 ZJ가 크면 많이 교정해야 되고 나노로봇처럼 조금씩 움직이는 ZJ가 작으니까 조금씩 교정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해지는 거 델타 에러라는 거 생각해 보면 이 결국은 아웃풋에서 에러를 쭉 이렇게 프로퍼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에러 값이 델타 K라는 거에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K가 크면 많이 교정해야 되고 작으면 조금 교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관적인 사실이 여기에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차차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에러. 교수님 방금 델타 에러 설명하셨는데 여기 이제 디테일이 나옵니다. 델타 에러 하나씩 따라가 보죠. 델타 에러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렇죠? 세 개의 팩터로 뽀겠어요. 그럼 각각 조금씩 대입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부분은 여기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뽀겠어요. 그죠? 우리 기억하시죠? 그 에러 에너지 할 때, 그죠? n번째 이그젬플에 대한 에러 에너지 K를 1부터 K까지 쭉 스몰 K를 1부터 라지 K까지 쭉 러닝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여기에 EK, 이 EK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 HK란 결국은 시그널을 그 액티베이션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른 쓴 것뿐이에요. EK가 요거고 요게 HK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각각을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죠.
뒤에 있는 거 sk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게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요건 날라가고 hk 미분하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정의에 따르면 그리고 미분을 2k에 대해서 하면 여기 제곱하고 여기 2분의 1을 곱해줬던 이유가 요거 깔끔하게 하려고 한 거고요. 결국은 2k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팩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요 sk라고 하는 노드, 역으로는 델타 k가 지나간다라고 한 요 노드, 요 값을 순방향으로 흘릴 때 그 값을 저장해 놔야 돼요. 캐싱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역방향으로 갈 때 미분을 하는데 미분을 하고 이제 어떤 특정 값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미분값을 잴지 그게 순방향으로 지나갔던 그 웨이트 값에서 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계속 반복할 테니까 지금 살짝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가운데 팩터는 1이고 첫 번째 팩터는 에러고 두 번째 팩터는 6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시그모이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시그마라고 표현했잖아요.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순방향으로는 시그마를 통계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이걸 반도체라고 치면 여기 회로가 있어요. 회로에 입력에다 어떤 값을 넣으면 그거의 출력은 시그모이드 값이 나와요. 여기 x를 넣으면 시그모이드 x가 나오죠. 그 똑같은 칩 반도체를 가져다가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어쨌든 상상하는 거니까 이 칩에 똑같은 칩에다가 역방향으로 시그널을 흘리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순방향으로는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로 보였던 일반적으로 시그마라고 하는 함수로 보였던 그 게이트가 역방향으로 꾸겨놓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겠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미리 답을 하면 이거는 시그마의 프라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별표를 넣었다면 여기는 이제 시그마의 프라임에 이제 어떤 그 연관되어 있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는 뒤쪽에 하겠지만 순방향으로 넣었을 때 값, 즉 sk를 시그마에 넣었을 때 그 값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델타 K는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뒤쪽에 자세하게 조금 직관적인 설명도 변기에서 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웨이트에 대한 업데이트이고요. 그래서 WKJ 현재 값에다가 WKJ의 델타 이게 이제 마이너스 에타의 아까 구했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보면 일단 마이너스 에타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에타.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값이 이 값이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델타 K의 CJ. 그래서 얼만큼 교정하느냐 누가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에타. 이거는 이제 조금 교정해요. 에타만큼 교정하세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곱해주세요.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러가 크면 클수록 커지고요. 출력이 크면 클수록 켜져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직관적으로 다 있고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된다. 다시 얼만큼 교정하느냐 WKJ 얼만큼 교정하느냐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만큼 교정하는데요. 그 그레디언트라는 게 비례하는 것이 일단은 에러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크면 클수록 커지고요. 그리고 조금 에타만큼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유도한 것이 이 머신러닝 역사 속에 길이 남아있는 델타 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업데이트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시그널 플로우 다이어그램 측면으로 다시 한번 정갈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워드 방향 여기에 J번째 뉴런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 흘러가는 과정에서 WKJ라고 하는 곱하기를 이제 그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닥이 있을 것이고 그게 SK라고 하는 웨이티드 썸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웨이티드 썸을 우리는 라지스틱 시그모이드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흘려주게 되면 K번째 아웃풋 HK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정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 정답과 모델의 아웃풋을 비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죠? 우리에게는 에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러가 구해지는 순간 백프로퍼게이션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동일한 회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회로가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두 개로 나눠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forward 방향, 순방향, 역방향을 이제 분리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냥 뉴럴넷 구조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순방향으로 입력은 ZJ, 출력은 HK이고요. 역방향으로 입력은 EK가 됩니다. 출력은 뭐 그닥 관심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이 WK를 교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WK를 교정하기 위해서 얘를 구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죠. 자, 일단 EK가 들어오면 EK가 아까 순방향으로는 시그마였지만 역방향으로는 시그마 프라임이 된다라고 했고, 그럼 시그마 프라임을 어디서 이밸류에이션 하냐요? 라고 물으면 그때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게 이 값이라는 거야. 이 값. 어디 갔어? 화살표가 좀 밉게 됐는데 이 값. 순방향으로 구해놨던 그 weighted sum, SK라는 값을 시그마를 미분하고 거기다 띡 하고 입력으로 넣으면 그때 나오는 값이 있어요. 그거 곱하기 에러를 해주면 여기서 델타 에러가 된다는 거예요. 델타 K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 델타 K하고 ZJ 두 개 곱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에타 곱해주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그 교정의 정도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을 이용해서 이 WKJ를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weight correction 델타 KJ는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델타 K, 에러가 크면 크고 에러가 작으면 작아지는 그 값, 그리고 입력, 포크레인하고 나노 로봇 비교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로호프 러닝 룰 우리가 얼마 전에 간략하게 LMS 룰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만 한번 살펴봐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뉴럴넷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핵심적이진 않아요. 뉴럴넷의 어떤 역사나 히스토리 속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머리를 하고 이번 그 섹션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는 뉴런의 여러 레이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출력 쪽에 가까운 그쪽 레이어, 즉 아웃풋 직전에 있는 그 레이어에 있는 히든을 우리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WKJ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웨이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sensitivity가 뭐냐 하면 에러의 WKJ에 대한 미분값인 것이고 이거는 델타 에러하고 입력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에러 자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순방향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역방향으로는 그거의 미분, 정확히는 순방향 SK에서 evaluate한 그 미분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출력에서 전달받은 에러 값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델타 에러가 되는 것이고요. 델타 WKJ, 즉 러닝 룰에 들어가는 그것은 결국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곱하기 에타이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식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Q&A를 하도록